자, 229페이지. 위험과 수익의 측정. 위험을 측정해보자. 앞에 우리 수익은 간단히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위험 측정. 자, 그래 동그라미 2번 평균 분산 결정법 그 별표하시고. 만사는 그림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시각적으로 효과도 좋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선은 수익률이고 수평선은 위험률이다. 자, 우리 경제론 할 때 수익선은 뭐였습니까? 수익선은 가격, 수평선은 수량, PQ였죠. 바로 수익선은 가격인데 이제 투자로이니까 투자로에서는 수익률이야, 수익률. 수익률이 가격이랑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선은 위험량입니다. 위험량. 위험. 원점, 이렇게 원점. 수익은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죠.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다면 돈 많은 게 좋죠. 기아이면. 위험은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이건 일반적 투자는 위험 적은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또 위험 많은 것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위험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세상에는 투자는 별 사람이 다 있죠. 자, 여기에 A 부동산이 있고 저기에 B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 B 둘 다 위험은 수익은 같죠. 근데 위험은 A가 적지 B가 위험이 훨씬 높지. 훨씬 위험량이 많다. 그럼 뭘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A를 선호합니다. A를 선택하는 사람 보고 뭘 한다? 위험 회피형. 아까 우리 보셨죠?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위험 회피형.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요 수익은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밑에다가 수익 이랬잖아요. 평균 밑에다가 수익. 아까 우리 수익 계산할 때는 평균으로 계산했어요. 평균. 곱해가 더했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했죠. 곱해서 더하게 하면 평균 수익이 나옵니다. 평균 수익. 그래서 기대 수익률. 또 다른 말로는 기대 평균 수익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 분산 밑에다가 분산 밑에다가 위험 이렇게 써놓으시고 분산 위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익과 분산 위험 두 개 잣대로 단순화시켜서 판단. 세상 좋은 거는 평균 수익에 집어넣고 세상 안 좋은 것은 분산 위험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단순화했다니까, 단순화. 그러면 A 부동산은 당연히 B 부동산도 일반적 투자는 합리적 투자는 더욱더 A를 좋아하고 B를 안 좋아할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 스타일이고 B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A나 B나 마찬가지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가령 우리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베팅하러 간대. 베팅하러. 강원랜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강원랜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강원랜드가 먹고 사는 거 보면 많죠. 강원랜드 가면 기대 수익률입니까? 기대 손실률입니까? 평균 수익이 플러스가 나옵니까? 평균 손실률이 나옵니까? 손실이지, 손실. 경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제 영역만 분석하지 교과서에는 그건 경제 영역 벗어나 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위험 리스크가 있죠. 그걸로 들어간다니까. 로또 복권 사면 평균 수익이 나옵니까? 평균 손실이 나옵니까? 손실이 나오잖아, 손실이. 그죠? 기대 손실률 거의 반텀 이렇게 기대 손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많죠?
그 위험을 즐기는 분이 많지. 근데 내가 만 원치 복권을 사면 만 원 날리는 비용보다 만 원에서 일주일간 즐겁다 안 즐겁다? 혼자 즐겁지 혼자서.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 즐거워해요. 그런 즐거움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일주일간 즐거움이 돈 만 원 이게 더 아깝지. 즐거움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조금밖에 즐거움이 안 되면 베팅 안 해요. 그 즐거움이 크니까 만 원 날린 비용보다도 그 즐거움의 가치가 크니까 사는 거죠. 근데 로또 복권을 만약에 1등 당첨하면 됐다 우연히 된대요. 그분의 투자 스타일은 계속 베팅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로또 복권을 1,000만 원치, 2천만 원치 매주 산대. 그럼 결국에는 1억 30억 번 걸 30억 번 1등 당첨돼서 번 것도 결국 날린다 번다. 결국 다 날리게 돼 있는 기라. 그래서 버릇거들랑 빠지고 나와라 이 말이야. 그게 안 되잖아 그래. 그분 스타일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계속 있다가는 쪽박 찬다는 얘기라. 응? 그런 리스크 있는 속에는 뭐 재팍 한 터지고 나면 가운데다가 재팍 한 터지고 나면 그냥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지요. 내가 전에 한번 재팍 터졌는데 그러다 다 날리고 결국 쪽박 차고 응? 그 옆에 전당포에다 차도 갖다 맡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C부동산. 여기에 C부동산이 있습니다. C부동산. B하고 C하고 부동산은 어느 걸 투자한다? C는 확실하게 수익이 높지, B보다. 근데 둘 다 위험은 같잖아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거는 C 투자하는 게 좋다. 우등, 열등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를 투자하고 B는 투자 안 해야 한다 하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 우리가 부동할 때도 이렇게 부동을 이렇게 했지. 요건 아까 제가 이렇게 한 건 이 심리적 상태입니다. 심리 상태, 투자자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도 있다니까. A하고 C하고 중에 이 둘 중에서 어느 거 투자하는 게 좋다? 주관적이죠. 공격적인 사람은 어느 게 투자입니까? C, 고거. 근데 공격적이다 해서 이거 고위험을 다른 사람한테는 고위험이지만 나에게는 나는 지식과 정보가 기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고위험이지만 나에게는 저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투자를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고위험인데 나는 하나도 몰라. 초고위험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위험 관리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는 저위험 저수익이지. 보수적인 사람 투자, 공적인 사람 투자. 그런데 A 부동산에 70% 투자하고 C 부동산에 30% 투자한다. 이거는 포트폴리오입니까? 포트폴리오. 두 자산 이상 믹스 투자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투자, 분산 투자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정도 투자할지 반반씩 50% 투자할지 이건 아직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평균 분산 결정부에서는 분산 투자하는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다가 평균 분산 결정법 뒤다가 오류 수정 이렇게 써놓고 오류 수정. 저런 오류는 수정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이고 또 이게 변이개수. 자, 변이개수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변이개수 투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서 모든 투자안을 결정할 수가 없는 기라. A하고 C하고 부동산 분산 투자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그죠? 포트폴리오 투자 설명이 안 되고. 그렇지.
평균 분산 투자는 이런 A 투자하느냐 또는 C 투자하느냐 B 투자하느냐 몰빵 투자, 집중 투자는 식별할 수 있는데 분산 투자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뭐 변이 계속하는 말 보이죠? 변 하는 거다. 변 하는 거다 별표하시고 변. 변의 계수 변. 이 변이 변동성이라 변동성. 분자에는 표현 편차인 변동성 위험이라 변동성 위험. 분모는 기대 수익률. 우리 보통 분자의 용어를 쓴다 했죠. 아름이 엄마 하면 아름이가 자녀지 엄마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르듯이 변이 계수 변동성이 분자에 올라간다. 그것만 하나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계산형 풀 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넘겨버리시고 231페이지 포트폴리오 이론.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 그것은 자기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서는 오류, 수정 모든 사항을 선택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변이 계수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로서 분산 투자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우리말로 하면 분산 투자지. 분산 투자. 두 자산 이상 나누어서 투자합니다. 분산 투자하는 목적은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자,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분산이 우리 위험 척도로 쓰는데요. 분산 편차, 위험 척도. 저는 우리 한번 설명 들었을 겁니다만은 11, 12 할 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산이 금방 우리 평균 분산 결정할 때 분산은 수익입니까? 위험입니까? 위험이죠, 위험. 그래서 위험을 저감시키는 그 효과가 분산 투자 효과다. 이게 결론이라. 분산을 감소시키는. 여기에 뜻은 두 자산 이상 나누어서 분산하여 나누어서 투자했다는 뜻이지만 결론적으로 기하 있는 한 단어에 압축하는 게 좋으니까 분산은 위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위험 줄이는 방법. 많이 줄일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집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자, 그러면 우리 이 아이스크림하고 군밤하고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아이스크림하고 빙수하고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아이스크림 군밤이랬죠. 아이스크림 군밤. 남자 결혼하는 게 좋다. 남녀 결혼하는 게 좋다. 요즘 바뀌었어요. 자, 아이스크림 투자하면 여기 수평선이 평균 기대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좋을 때, 안 좋을 때, 좋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추정 수익률들이에요. 추정 수익률. 여름일 때 좋고 겨울이면 안 좋고 이렇게 그때 추정 수익률이고 그 평균하면 이렇게 나타나. 평균 투자 수익률이 20% 돼. 그 다음에 군밤을 분산 투자하면 이렇게 수익률 지난 거 점 찍어 보니까 나온대요. 요렇게 나온대. 군밤은 겨울에는 돈 벌겠죠. 여름에는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스크림하고 빙설하고 투자하면 아이스크림 빙설은 비슷하겠지, 이게. 그래서 비슷한 성격보다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나눠 투자하면 분산 효과가 크다 이거지. 그래서 남자하고 정반대 특성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더라 이거지. 남자, 여자 결혼하지 않고. 그럼 이제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벌었지만 군밤이 안 되니까 합치면 요만큼 수익 벌겠지. 20%. 예를 들어서. 또 겨울에는 돈 더 벌겠죠. 평균 합치면 수익률 높고 낮은 거 합치면 평균 수익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쭉 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수익이 나옵니다. 위험을 접어버렸대. 위험을 접어버렸다. 군밤도 이렇게 밝게 되는 20% 수익이 20%. 그럼 만약에 반반씩 투자했다면 아이스크림에 내가 10억 중에서 5억, 군밤에 5억, 반반 투자했으면 꽃회가 더하면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아닙니까? 기대 수익률은 곱하기 더하기 하면 기대 평균 예상 수익률이 나옵니다. 어디라도. 그러면 내가 이제 군밤에 반 투자했고 아이스크림에 반 투자했으니까 꽃회가 더하면 몇 프로? 자, 50%. 이거 별명 가지신 분이 누구랬죠, 전에? 생각나는가요? 50%. 그 사람은 치킨을 시키도 뭐만 시킨다? 중국집 가도 뭐 시킨다? 짬짜면 시키고. 다 반반만 시키는 분 아이가? 컨버스라는 사람 생각납니까? 컨버스 별명이 반반이라 반반. 그분을 아시면 그럼 그대로 시험 나오지만 이거 단순히 두 개 합치면 몇 프로 이게 40%죠. 그다 칼로 딱 정 가운데 반 쪼개 뿌면 되지. 두 개 합치가 40% 반 딱 쪼개면 몇 프로? 20%. 그렇게 계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컨버스가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컨버스란 분 알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해가 시장론 할 때 했잖아. 이분 별명이 뭐라고요? 반반인데 반반을 확률로 구하면 몇 프로? 50%지. 50% 이렇게 되지. 이럴 때는 컨버스한테 판단을 맡기면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반 쪼개 뿌면 돼. 10%.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산이 엄청 빨라지지. 수업 끝나고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분산 투자 안 하고 아이스크림 군밤 분산 투자 안 하고 몰빵한대. 10억을 가지고 몰빵한대. 그럼 이때는 뭘 투자하는 게 좋다? 아이스크림이겠죠. 이때는 말 갈아타가지고 군밤. 이때도 말 갈아타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투자하면 대박이잖아. 대박이죠. 그래서 집중 투자하면 대박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 그런데 대박 치려고 집중 투자했더니 이렇게 되면 뭐 됩니까? 완전 쪽박이지. 이거는 완전 쪽박이야. 이거는 완전 대박이고. 그 집중 투자는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여태까지 사시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대박이었습니까? 대박 친 거 한 두 개만 한 예를 들어봐요. 평생 여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 대박 치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대박 친 거 사건 두 가지. 얘기해 줘봐요. 사장님 어떨 때 대박 쳤어요? 예? 많으시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닌데. 살면서 대박 친 사건이 두 가지. 예? 이 가치란 대박은 제가 투자 가치는 주관적으로 했죠. 주관적. 나에게 대박 친 사건 두 가지. 돈 번 것도 될 수 있고 돈 말고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네. 예.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대박 쳤고. 마누라 선택. 또 두 번째는 사업하다 보면 머리 써가지고 10년 할 걸 3일 만에 한 개월 만에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다. 각자 대박 사건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 마누라 잘만 그거 대박이야. 그 맞습니다. 대박이 있다니까. 쪽박친 사건 두 가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이제 계속 이 대박을 치고 갑시다. 집중 투자한다면 이런 뜻이라. 예? 각자 다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분산 투자인데요. 분산 투자. 그 첫째 줄에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위험 부담을 가능한 회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둘 이상 여러 종목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 안정된 수익이 나오는데 안정된 수익이 봄, 여름, 가을 언제 팔아도 20% 먹잖아 이게. 20%. 분산 투자하면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고 돈 더 버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벌려면 대박치도록 해야 되겠죠. 이걸 위험을 변동성 위험 노출을 줄여보잖아요. 이게 바로 위험을 접은 거예요. 변동성 위험을 접고 이게 무위험이라. 쭉 가면 은행에 정기예금 항상 1.5% 준다. 이 무위험이라. 내가 임대차 할 때 임대할 때 월세 공중에 사무실 할 때 100만 원 준다. 이 고정비 아이가. 변동이 없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위험 노출. 매출액이 많다 적다. 공중에 사무실에 매출액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임차료는 고정비죠, 고정비. 대체로. 그래서 변동성 위험 노출을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거 위험 줄이는 기능 중에서 금방 우리 이 분산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도 위험을 줄일까요, 늘릴까요? 보험도 위험 줄이는 거지. 보증보험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이 보증보험 부동산 쪽에서 이제 집중 나오는 것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도 소소하게 아파트라든지 그런 활용을 많이 해 주시되, 그 손님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전자계약서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그걸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정보를 안내해줘야지. 일반 사러 온 사람, 파는 사람 잘 모른다고요. 전문가로서 이제 소개할 거. 그런 건 다 위험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지. 여기는 이제 투자 위험이고, 투자 위험이고, 인베스트먼트, 투자 리스크. 인베스트먼트 리스크, 투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이거 말고 이제 인슈런스, 보험 리스크. 인슈런스 하면 보험으로, 보증보험, 이걸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나오는데, 이걸 보고 투자 위험이라고, 이런 건 이제 푸어 리스크, 순수 리스크, 이렇게. 내가 자동차다 음주운전하다 박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보험돼 있으면 좀 낫죠. 그런 순수 위험을 해지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투자해서 둘 이상 자산,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고. 포트폴리오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자, 체계 위험, 비체계 위험. 체계 위험, 비체계 위험. 이 시장에 들여다 보니까 이 마켓. 시장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주는 것. 이걸 체계적 위험 이렇게. 체계적 위험. 시장에 마켓 시장 체계 시스템 리스크 모두 다 영향을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받는 게 이 체계적 위험이고, 자,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내가 이거 투자한 그중에서 내가 투자한 원룸 3억짜리 내 돈 1억 이익 빌리가 3억짜리 원룸 산 내 부동산만 영향을 미치는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이자가 상승했대. 금리가 상승하면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줍니까? 내 것만 영향을 받습니까? 모든 부동산에 다 받죠. 그 이자율 이거 체계적입니다. 체계적. 환율이 변동했대. 환율. 자, 환율 변동. 우리 환율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우리 인상, 우리 돈이 평가처라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자본들이 우리 군대 서울 부동산 사러 많이 옵니다. 제주도 사러 많이 오고 외국인들 지금 많이 오잖아, 그죠? 그 중개 하기도 하죠. 환율은
모든 부동산 다 영향을 받습니까? 내 것만 영향을 받습니까? 모든 부동산 다 영향을 받죠. 이 체계적입니다. 인플레. 자,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 위험. 인플레 다 영향을 받는다. 내 것만 받는다. 다 받지.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시장 가격이래. 시장 가격. 프라이스.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 이거는 금융시장의 이자, 금융시장의 가격이고, 요거는 외환시장의 가격이고, 요거는 물건시장의 가격이고, 다 가격이라 가격. 그 시장판에 이 마켓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이 시장 가격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맨날 우리 경제론 할 때 수익선은 뭐다? 가격. 근데 내가 돈을 나는 기업 투자했대. 3억짜리 아파트 2억 5천, 2억 7천 전세 보증금 받고 3천만 원, 이 두 개 차이 캡 3천만 원가 투자해가지고요. 대박이 돼. 쪽박이 돼. 그 무슨 위험? 내 것만 영향을 받습니까?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까? 내 것만 받죠. 이게 비체계 개별 고유, 개별 부동산, 고유, 개별 고유 위험이라는데 내 것만 영향을 받는 이게 비체계적입니다. 비체계적. 여기에 이 원룸 관리 업체가 관리를 잘못한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내 것만 영향을 받는다, 다 받는다. 내 것만 받죠. 그건 비체계적 위험이라. 개별 고유의 위험. 우리 기업의 노사 분규 터지는 바람에 공장이 지금 스톱돼 있대. 그 손실 막대야 돼. 그 우리 기업만 받는 거죠. 그 개별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 나만 받는 건 개별 고유의 위험이고 우리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것이 그렇죠. 계산형 다 잘하는데 나 혼자 못한대. 무슨 위험? 비체계적 개별 고유의 위험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총 위험을 리스크 관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체계, 비체계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자, 체계적 위험이란 피할 수 없는 해피불능 감수할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 위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다. 예를 들면 경기 변동은 호황이다 불황이다 하면 나만 영향받습니까? 다 영향을 받습니까? 시장 마켓 전체 영향을 다 받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 이 말은 전반 물가 상승이니까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 디플레.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 이 금융시장이니까 다 영향을 받죠. 금리가 상승하니까 다 영향을 받고. 환율 변동.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위험과 수익 비례관계에 있어서 위험은 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체계적 위험은 의미하지 않는다. 자, 우리 앞에서 고고 이런 말을 했죠. 저위험 저수이고 고위험 고수이다. 그때 피할 수 없는 꼭 끌어안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는 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 교과서에서는 특히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고 그러면 그 밑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비체계적 위험이란 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 분산 가능,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다. 개별적 부동산 특성,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받는 것. 자, 법으로 따지면 공법은 체계적 위험이겠습니까? 비체계적 위험이겠습니까? 그렇죠. 체계적 위험에 들어가죠. 그래서 시장판 분석할 때 우리 공법도 활용을 곳곳에 많이 합니다. 근데 니하고 내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개별적 리스크 아이가. 그런 거는 체계다 비체계다? 비체계. 사법은 주로 비체계적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비체계적 리스크. 학교로는 그런 걸 다 다룬다니까. 그 속에 구체적 권리 말은 별로 안 하지만 다 있어요. 리스크 중에서. 자, 우측에 그러면 X, 전국이 다 틀렸댔죠. 그 그림을 출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기념으로 올려놨습니다. 틀린 게 워낙 많은데 기념으로 넣어놨을 뿐입니다. 다 틀려. X.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 자, 우측에 상관계수, 궁합계수. 그 상관계수 별표. 상관계수 별표. 아이스크림하고 빙설은 수익률이 거의 같이 움직이죠,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유사하게 움직이는, 이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아까 제가 우리 이 계속 플러스는 비례다, 반비례다, 마이너스는 비례다, 반비례다.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 가운데 심심하면 빵 하나 집어넣어보고. 그럼 다른 세상은 몇 가지 중심? 그렇게 하면 다 정리돼, 다 정리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비례다, 반비례다? 비례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손잡고. 내려가면 손잡고 같이 내려가고. 이게 비례야, 이거 비례. 근데 마이너스는 반비례니까 A 자산은 수익률이 올라간대, B 자산 수익률이 내려간대요. 그럼 반대지, 반대. 또 A 자산 내려간대, B 자산이 올라간대요. 이 반대지. 아이스크림하고 군밤처럼. 아이스크림하고 군밤처럼. 이렇지. 근데 얘는 아이스크림과 빙술, 빙술과 아이스크림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지. 그죠? 이때는 수학적으로 반대로 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론에서 이게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부했지만 그 노래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포트폴리오 개별 자산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하면 되지, 그냥 플러스. 또는 동일한 방향 하거나, 또는 같은 방향 이렇게 출제하거나, 또는 유사한 방향 이렇게 출제합니다. 상관계수 플러스 값을 가지며 위험의 분산 효과는 적어진다. 자, 그 위험 분산 효과 적어진다, 적어진다. 아이스크림 빙설은 나눠 투자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집중 투자한 거나 분산 효과가 없죠. 그런데 반면에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 다른 방향, 상이하게 이렇게 출제합니다.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완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1이 되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현 실무상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찾으려면 많이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는 파생 상품에 가면 실제 이렇게 많아요. 파생 상품 가면 많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안 다루니까 일단 그냥 넘어갑시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 이게 상관계수, 궁합계수라. 기대 수익률은 똑같이 20%지만 아이스크림 빙설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군밤 분산 투자하는 게 궁합계수가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이 궁합계수 이거 보고 바로 짝꿍이 맞다. 이거 확인 판단합니다. 투자할 때. 이거 안 하면 헛바야. 엄청 에러를 겪습니다. 위험은 높은데 수익률이 그 이상 안 올라간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는 분산 이렇게 궁합계수를 잘 맞추면 위험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상관계수 분산 투자의 아버지 마코이치라는 분이 있댔죠. 마코이치. 해리 맥스 마코이치라는 분이 전 세계 유명 펀드 매니저 다 모아놓고 강연하실 때 여러분 중에서 종합주가지수 이상 버신 펀드 매니저들이 전 세계 굴지에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할 때 더 이상 종합주가지수 있잖아. 우리 종합주가지수 알죠? 그 평균 수익이잖아요. 전 시장에. 그 이상 버신 분 손 들어봐라 그냥 아무도 손 안 드시더라고요. 그럼 평균 수익도 못 벌었다는 얘기야, 이가. 말로는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 해놓고 말이야. 그리고 호객행위를 해놓고는. 그러지 말고 종목 투자하면 평수이 나오는데 분산 나눠 투자하면 특정 고객이 돈을 수탁받았을 때 평균 아까 아이스크림하고 빙수라고 투자해두면 이게 돈 많을 때는 칭찬을 받고 술도 사주고 하는데 쪽박 참아야 됩니까? 사무실에 나타나죠.
우리 딸내미 시 보낼 때 하려고 이렇게 맡겼더니 다날리 묶고는 이게 뭐야? 해가 막 야단난다고요. 잡으러 다니고 막. 실제 그런 상도 옛날에 많이 벌어졌죠. 그 객장에, 전국격사 객장에 못 나온다고. 저승자다 잡으러 왔다. 도망가고 중리산익하고 야단났지. 끓을 필요 없다. 아이스크림하고 군밤하고 이렇게 단순히 분산 투자하면 항상 일정한 수익을 고객한테 들을 수 있죠. 그럼 전 세상에, 전 세계에 이렇게 짝꿍을 이룬 가족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가족 체계라면 당연히 한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판사가 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의사가 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의사하고 약사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의사하고 약사하고 이래 있는 게 좋죠. 판사 둘이 있다가 실제도 그런 게 있지만 둘 다 기분 더울 때 이혼 판결 때려보고 이혼 이렇게 한 경우도 한두 건 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갖더라도 같은 우리 현실은 사람 자체가 동일한 직업에도 포털 구성수가 많기 때문에 무한대 있기 때문에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사실 되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약사로 있다가 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떨어져 버리면 집안이 가세가 기울잖아요. 근데 의사하고 약사하고 이래 있으면 약사가 안 좋으면 의사가 좋고 의사가 안 좋으면 약사가 좋고 하면 분산 투자가 되죠. 원리가. 그렇게 이제 가족 구성도 그렇고 돈 투자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지.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가. 최적 포트폴리오 별표. 최적 포트폴리오 별표.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 뭘까? 자,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효율적 전선이다. 자, 효율적이라고 하면 밑에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동그라미 쳤지만 효율적이다 이 말은 여기는 리스크 구하는 거니까 체계적 위험만 존재 이렇게 쓰는 바랍니다. 효율적이라는 밑에다가 체계적 위험만 존재. 위험은 줄일수록 효율적이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은 다 날다 이 말입니다. 체계적 위험만 감수. 그게 효율적이라. 자, 수직선은 뭘 했습니까? 수평선은 뭘 했죠? 여기는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의 수직선은 수익률이고 수평선은 위험률이죠. 위험하에 의사결정. 여기 X라는 분수가 있고 여기 Y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산 투자하면 이렇게 상관계수 따지면 이런 식으로 평균치가 나타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아들하고 엄마하고 관계, Y 딸을 낳았습니다. 딸하고 엄마하고 관계, 딸하고 아들하고 관계, 딸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이 분산 투자 기능이 무한대 존재한다. 무한대 투자 상품들이 존재한다. 근데 요건 O나 X나 전부 다 같은 수익인데 어느 것이 위험이 낮다? O가 X 위험이 제일 낮죠. 여기 최소 분산, 최소 위험인데 그럼 X는 집에 당하잖아요. 위험이 높고 위험 회피형 가정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O가 효율적이다. 체계지원만 존재하니까. X 얘는 이만큼 비체계지원도 존재한다고. 그럼 아까 효율적이라 했으니까 X는 X 없애버려야죠. O만 남아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O하고 X하고 둘이 비교하면 OX가 위험은 같은데 수익률은 O가 훨씬 높지. 이렇게 훨씬 높지. 그래서 O가 X를 지배하겠죠. 그럼 요 접점으로부터 요렇게 요것만 보고 바로 에피션시 프론티어 이렇게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 집합. 이 속에 무한대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 투자 기회 집합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위로 갈수록 X를 많이 비중을 두는 거고 딱 가운데 있으면 50% 반반에 50%, X도 50%, Y도 50%, X 부동산 반, Y 부동산 50% 투자인데 위로 갈수록 X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치면 X 100% 집중 투자, Y는 투자 안 한다. 이래 되는 거죠. X에 가까운 여기 가면 X가 90%고 Y가 10%만 투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평균 분산 기준은 요놈 아니면 저놈 몰빵 투자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이거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나오잖아요. 포트폴리오. 이 사이에. 자, 요걸 효율적 프론티어라 한다. 이거는 시장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들만 모아놨다 이 말이지. 시장 상품 중에서 투자 대상 상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좋은 상품들만 모아놨다. 이 중에서 어느 한 점 투자하겠다 이 말이지. 요 효율적 전선. 자, 요 놈은 그 밑에 그림 바로 밑에 동그라미 1.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는 보다 별표.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 수익률 별표. 우리 시험 벌써 두 번이나 출제됐죠. 동일한 위험하에 최고 수익률. 위험이 같다면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걸 높은 걸 선택해야죠. 그다음 우측에 무차별 곡선. 이제 이 무차별 곡선 이건 이제 투자자 분석이에요. 투자자 분석. 저기는 상품 분석이 있고요. 이거는 투자자 분석인데 투자자가 효용 무차별 곡선이다. 꼭 효용이란 말 쓰시고 효용. 만족도 효용 무차별 곡선 또는 무차별형 곡선 이렇게 부르는데 무차별형 곡선이 이 투자자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차별 지도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개만 뽑아왔습니다. 일정 시점에. 이 만족도는 아침 저녁으로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3개만 뽑아온 겁니다. 주관적이니까. 자, 이 만족도 여기 100이고 여기 90이고 여기 120 만족도다. 그렇다면 당연히 요놈이 A가 B보다 B가 C보다 만족도가 높죠. 그럴 수밖에. A가 위험이 낮으니까 C는 위험이 높으니까 만족도가 적을 수밖에. 이 셋 다 A, B, C 셋 다 수익은 다 같잖아. 수익은 다 같은데 위험 낮은 것이 만족도가 제일 높겠지. 그 다음에 수익선을 끄더라도 요 A 다시 요놈 B 다시 요놈 C 다시 있다면 당연히 A 다시가 만족도가 제일 높겠죠. 같은 다위험들인데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만족도가 제일 크지. 그래서 만족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요놈 보고 원점에서 쳐다보면 이게 볼록하다 이랍니다. 볼록하다. 오목하다 하면 틀려. 볼록. 제가 하여튼 우리 시험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록한 게 정답이라. 오목한 건 아닙니다. 뭐가 정답이라고? 볼록. 그 접점이에요, 접점. 그래서 이분이 이 무차별 곡선은 거기다가 아무거나 하는 말을 하나 적어놔봐요. 아무거나. 여기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만족도가 똑같이 100이라. 그래서 이 점들을 연결하는 선, 이게 무차별형 곡선이니까. 여기 투자하더라도, 저기 투자하더라도, 여기 투자하더라도 만족도가 다 100이잖아. 그래서 이게 투자에서나 소비에서나 다 같습니다. 아무거나 우리 일상으로 쓰는 용어는 이런 용어하고 뜻이 같아. 점심때 뭘 먹을까? 잔치국수 먹으러 가자. 갈비 먹으러 가자. 아무거나 가지, 아무거나. 그런 분이 있다, 없다? 많죠. 아무거나. 나는 뭐 갈비를 먹더라도 잔치국수 먹더라도 이거 같아. 만족도가 같아. 그런 게 많죠. 현실적으로. 그게 아무거나 하는 게 효용이 무차별하다 이런 뜻이라. 우리 교과서에 올리면 효용 무차별 곡선. 이게 아무거나니까 아무거나. 만족도가 똑같다. 투자에서도 간혹 하는 거 있죠.
뭐 상품 묶음이 어느 특정 투자에 대해서 A 투자한, B 투자한, C 투자한 있으면 아무거나 투자해도 내한테는 상관없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 그걸 가슴으로 또 다 뽑아내 놓으면 이렇게 대표로 3개 선 뽑아냈다 이런 뜻이고, 이 둘을 이제 합치면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가 나오겠지. 자, 요 EF 소나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사람은 저 위에 그거를 주로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보수적인 분은 이 아래 이걸 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적인 분들하고 공격적인 분들하고 무차별 연곡선과 접점이다. 예, 접점이지 만약에 교차하는 점이 되면 만족도가 이거보다 만족도가 떨어져 버리죠. 만족도 떨어지니까 교차하는 점은 아니고 접점, 볼록볼록 접점이래. 접점. 이게 뭐다고? 최적 포트폴리오라 한다. 최적. 그래서 평생 살면서 효율적 상품을 골라왔고, 또 평생 살면서 나에게 최적이라고 때론 공격적일 때도 있고, 내가 때론 보수적일 때도 있었죠. 젊을 때 공격적입니까? 나이 들었을 때 공격적입니까? 젊을 때 공격적 이렇게 살아왔고, 나이 드시면 보수적으로 또 최적을 선택하면서 사시고, 평생. 그래 되죠?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근데 최적이라고 자기 주관적 판단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쪽박도 있다 없다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지. 자기가 그렇게 한 건데 뭐 누가 뭐래. 자, 그래 Q. 자, Q.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 수직선이 뭐다? 수직선. 기대 수익률, 수평선은 뭐다? 위험량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투자론에서 그림. 투자자산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같은 설명 중 틀린 것은 X 찍어내라. 자, 1번 답항 1. 투자자산 ABCD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 한다. EF 소나타라 한다. 효율적 프론티어 맞습니까? 그럼 B가 빠졌네. B는 왜 비효율적이죠? C하고 불비교하면 위험은 같은데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집에 당했죠. 그래서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률, 최대 수익률을 엮은 그게 아까 효율적 조사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2번 A와 C에 각각 반반씩 50% 투자한 AC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와 D 50% 투자한 AD 포트폴리오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다. A라는 사람이 C 만나고 결혼한 거하고 D 만나는 결혼한 거하고 어느 게 더 공격적입니까? D 만나는 게 더 공격적이죠. C는 보수적이지, 그죠? 보수적이지. 그래서 보수적이 기대 수익률이 낮다. 저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3번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한다. 오. 그 다음에 4번 A, B, A, C, E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보다 A, C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더 크다. 두 식구 살 때하고 세 식구 살 때하고 언제 위험 분산이 큽니까? 세 식구 살 때 분산 효과 크죠. 부부지간에 살다가 남자는 자기 남편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 낳으니까 남편에 대한 신경도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줄어들지. 못 본 채하고 간다니까 남편도. 그래서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져서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아들 놓으면 분산 효과가 더 크다 해야 되는데 더 적다, 더 크다. 둘이 살 때 분산 효과가 크다. X 틀려버렸지. 자, 넘기시고. 수학적 기초, 이건 이제 3학년 때 하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241페이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자, 넘기시고 243페이지 현금 수지 측정 방법 가래 도포 블랙박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왕별 별 중에 별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험 관련 약 한 40문제 중에서 20문제 반 틈 가까이가 여기 다 관련입니다. 얘도 관해입니다. 직관적으로 여기 뭐 20문제 출제한다는 건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현금 수지, 영업 수지 측정한다. 이 말은 내가 원룸을 샀는데 원룸을 7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할 계획이랍니다. 그럼 7년간 매달 해서 매년 말이 없으면 연으로 환산합니다. 책은 더 단순해요. 보통 우리가 월 임대로 받잖아요, 현실은. 근데 투자 가치 분석할 때는 연간 통틀어서 그러면 계산이 훨씬 편하겠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바로 계산한다니까. 1200, 1200 이렇게 7번. 그것도 매년 수익률이 들쭉날쭉 한 게 현실이겠죠. 들쭉하는 게 없어버려. 다 똑같이 1200 매년 말 1200 7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책같이 쉬운 게 없다. 책이 어렵다 쉽다? 훨씬 쉽다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데 책까지 쉬운 게 없는데 실제 너무 심플하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매달 임대로 받는 거 하고 그 계산하면 복잡하지 머리가 복잡해서 야, 네가 해라. 집사한테 해라 하든지. 못해. 근데 매년 1200 7배니까 이 단순하지. 그 양도할 때 뭐 나중에 3억 주 산 거 4개 판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니까. 단순하지. 뻔하야 안 돼. 실무는 가면 모르잖아요. 7년 후에 얼마 팔지, 6년 만에 팔지, 뭐 10년간 보유할지 그것도 모르고. 그 책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자,